다음에는 성관이 하면은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두 개 수레바퀴 중에 하나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선관위가 그만큼 중요한데 최근에 지금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여당 편들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권 선거가 따로 없네? 이런 말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선거 구호 당에서 여당 것은 오케이, 야당 것은 안 돼, 노 이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선거에서 가장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이요 세 개가 저는 있다 봐요.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이게 좌편향돼 가지고요. 저희 자유우파는요 좌파 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 외에 그 다음에 그 세 개 세력과 더 싸우고 있는데. 그 첫째가 선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안부 진영 장관 있죠. 행안부 경찰.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있잖아. 요게 두 번째고요. 정부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론입니다. 언론들이 MBC, KBS부터 모든 게 좌파 언론 있잖아요. 이 세 개 기관은 선거에 가장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인데 이 세 개가 완전히 현 정권 좌파만 편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관위는 조혜주 때문에 상임위원, 선관위의 상임위원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조혜주가 선관위 대통령으로 보면 돼.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라 했냐. 구호를 갖다가 이것도 이게 다 그 선관위 그 허가를 받아야만 이게 그 쓸 수 있는 이런 구호인데요. 근데 야당이요. 우리 통합당이 그 투표 동료 피켓 있잖아요. 그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이게 뭐 틀린 그다음에 말입니까?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게 불효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게 또 이게 문제. 아니 민생 파탄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이 정도 공격도 못합니까? 이걸 이게 불효한 거예요. 아니 문재인 연상된다고 해서 파탄 이거 민생 파탄 안 된다는데 아니 연상하라고. 원래 선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연상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당이라든가 후보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명예훼손적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공정하냐? 그에 반해서 이게 또 여당 있잖아요. 여당들에게 뭐 정말 심한 뭐 토착 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표현들도 용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친일 청산은 투표로 심판하죠. 70년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은 오케이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어디를 이것은 아니, 어디가 친일 연상이 청산, 됩니까? 이게 토착 왜구라는 말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그 친일이 어디 지금 해방된 지가 45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정조 할아버지나 뭐 고조만 몰라도 지금 와서 이게 친일 청산하다 이 말은 자유파를 결국 토착 왜구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 토착 왜구라고.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친일로 몰아가는 건 허용하고 민생 파탄은 허용 안 하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하면 전부 이게 박근혜 정권 뭐 전부 이게 적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폐는 되고 민생 파탄은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친일 청산을 하면은 거기 누굽니까? 홍영평과 전에 원내대표 한 사람. 그 사람 뭐 그 친일 아주 친일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저쪽이 친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그 선관위가 형평성과 공정성 이걸 이게 이런 게 아닌가. 한마디로 너무 이게 편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축구로 비유하면 11대 11로 싸우고 심판이 3명 있잖아요. 주심이 있고 또 이게 부심들 있잖아 둘이. 근데 그 3명이 전부 이게 저쪽 편이라니까. 선관위, 그다음에 그 행안부나 법무부, 그리고 이제 언론. 이게 정말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도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해갖고 자기 쪽 유리한 쪽으로 싹 옮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심판까지도 다 매수해갖고 자기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동작을 아닙니까? 거기 거짓말 아웃 이렇게 구호를 내니까 이것이 나경원 후보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다. 이수진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 아웃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이제 그 판사끼리 붙었잖아요. 판판 대결이죠. 근데 그 한 명은 법치 판사고요. 한 명은 이제 정치 판사입니다. 맞아요. 정치 판사와 법치 판사가 있는데 이 이수진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블랙리스트에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게 뭐 수혜자라면서요. 어디게 상고법원 도입하려고 양성태 때 예. 그 모임도 가고 이랬잖아요. 예. 이런 게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웃.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무슨 수고비 얘기도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시키고 그러고 나면 수고비도 좀 주고 고생했어 뭐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위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탄희 판사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그 정치 판사들 있잖아요. 이걸 이게 비판했는데 선관위가 왜 이수진 편을 들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역은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단일화 됐어요. 후보도 단일화했잖아요. 나경원 후보. 이 지역에 그 우리공화당, 네. 우리공화당에 이제 그 오세찬 후보가 있었거든요. 예. 오세찬 이분이 건강을 물론 이유로 됐지만 실제는 이제 그 사퇴해서 나경원 지지했고요.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지금도 지역구는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1시간 전이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이라도 저는 이제 그 사퇴해가지고 한 표라도 통합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정당은 비례 투표 있잖아요. 정당은 이제 뭐 그 각계 약진에서 서로 최선의 선의 경쟁을 하고요. 지역구는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자유파는 총 단일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사실은 뭐 500표, 1000표 이 차이로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한 40여 곳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화당도 지지율이 뭐 1%든 2%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표심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분소 야당들 3% 나오는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말하자면은 뭐 지역구를 내 가지고 조금 표를 더 정당 투표를 더 많이 모아보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에 가다 보면 또 거기에 정당에도 투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당 투표를 해봤자 비례정당, 그 군소정당 해도 얻는 정당이 지금 의석을 얻을 정당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통합당 표만 갉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요, 뭐 22%가 뭐 넘으면 사표가 된다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인터넷에 오는데 미래한국당 있잖아요. 22 넘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당을 달라. 이거는 이제 명백한 가짜 뉴스가 맞고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선거는요, 2판 4판이 이런 말이 많이 듣기더라고요. 결국 이제 2판 4판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요. 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어머니 제 개인 경험인데 잘제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일단 당 이름, 지역은 미래통합당입니다. 기호는 2번입니다. 칸은 두째 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하나 또 비례가 있잖아요. 여기는 당 이름도 가르쳐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다음에 기호는 4번입니다. 2판 4판을 해서 4번. 근데 칸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두째 칸에 다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쫙 설명했더니 저희 엄마는 제가 혼났어요. 그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이미 그렇게 알고 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더 잘 알고 있다고. 왜?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든 TV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제가 그 TV조선 MBN 다 보거든, 저희 어머니가. 이미 당 이름하고 뭐 대표가 누구고 후보자 있잖아요. 비례 후보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래 봅니다. 사실 선관위는 이번에 뭐 당의 그런 선거 구호 가지고 또 논란을 빚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비례한국당은 안 되고 더불어시민당은 된다든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대진연에서 선거방해 뭐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고 홍영표 인천 부평을인데 거기 허위재산 신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행정처벌하고 뭐 여당 대변인다 이렇게 해명해주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가 많아요. 그럼요. 여러 개 중에 특히 저는 그 선거 방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거 폭력, 선거 테러가요. 정말 이게 도를 지나칩니다. 옛날에 주광덕 의원 그 벽돌 투척 사건 있죠. 그다음에 오세훈 이분들에게 대진연 방해. 물론 이제 또 3m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테러 그거는 이게 물론 제압됐지만 특히 저는 가장 문제가 대진연하고 민주노총 있죠. 이런 게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하고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선관위가 항상 이게 벌써 지나고 나서 손흔 들면 뭐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현행범으로 그들에게 체포해가지고요. 선거 전에 이게 완전히 그
뭐 진실을 밝혀주는 게 선관위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넉장 대응하면서 손방망이 대응하면서 정말 이 방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도 이게 공범이다. 이런 게 선거 방해 행위는요,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꽃을 꺾어버리는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현행범처벌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 엄벌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선관위가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직무유기다. 이런 부분. 특히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나 뭐 저도 여러 군데서 제보가 들어오고 영상까지 보내주던데 사전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외 투표, 다른 지역에서 한 그 투표들은 이송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관외 투표 오면은 그게 봉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에서 가지고 가서 분류해서 선관위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생각했더니 그냥 이런 노란 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박스 통에다가 그냥 몇 개를 담아갖고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참관인도 없어요. 경찰만 하나 따라가던데. 그래갖고 저거에서 얼마든지 바꿔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부 그냥 제보를 저한테도 영상까지 보내주시면서 이게 정말 자칫하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자유우파 쪽에서는 본 투표를 많이 하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유튜브나 사전 투표는 이제 조작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하지 말자. 뭐 이런 데 유튜브도 있지만요. 근데 그 당의 공식 방침은 최대한 이게 사전 투표 참여해가지고 투표해라.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아니 그 관외 투표 이게 문제겠더라고요. 예.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 그런 그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착착착 싸가지고 그냥 갖고 가고 얼마 몇 개를 인수를 받았는지 그 선거장에서 그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 그냥 관리가- 주는 대로 가져왔다 이 얘기예요. 예. 관리가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이거는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사전투표 뭐 참여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게, 아무리 이제 여권이 좌파들이 교묘하게 뭐 저는 아까처럼 언론이나 이렇게 조작을 하지만, 과연 이게 노골적으로 표를 바꿔치는 노골적으로 이게 표 도둑질까지 그렇겠죠. 하겠나. 예, 저도 뭐 그 정도는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 참관이나 여러 우파들이 예. 눈을 부릅뜨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 감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투표를 하되 저희가 순간이라도 방심하면요, 또 이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이 감시를 하고요. 근데 나중에 얼토당토하는 선거 결과가 지역마다 여론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수개표 있잖아요. 수개표를 과감하게 요구하고 투표 소송하면 다 하거든요. 이런 데 그 작업, 항상 대비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뭐 중앙선관위라든가 뭐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김재동 씨라고 이분이 아까 얘기한 우리 서변이 얘기한 아주 대표적인 또 좌파 쪽 사람인데 광진 을에 가서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를 좀 지원 유세에 참여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요걸 지금 저 대깨문들한테 엄청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래당은 그 오태양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 자기들이 비례정당 만들 때 미래당이랑 하겠다고 하더니 완전히 우리를 사기쳤다. 우리가 배신당했다. 그래서 그때 선언을 했을 거예요. 내가 광진을에 가서 고민정의를 떨어뜨려야겠다. 그랬더니 거기 좀 나갔다고 그렇게 막 욕을 해대고 뭐 그냥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갖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 좌파에 제가 빅 마우스가 3명 있다 그랬잖아요. 예. 김어준, 유시민, 그다음에 김재동이에요. 예. 근데 김재동이가 이제까지는 꿀먹은 벙어리에서 침묵해서 조국 사태 때요. 얘기가 없대요. 조국 사태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그래갖고 야, 저는 뭐 이게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왜 김재동은 가만히 있냐고. 평소에 그 제동 여지도라 그럽니다. 대동 여지도가 아니고 김재동이가 특강 다니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엄청나게 고액 특강료 챙긴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닌 지역을 딱 표시해 보니까 그게 제동 여지도인데 이제까지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친문들, 대깨문들이 볼 때는 진짜 나쁜 때려 죽일 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실제 제가 들어봤더니 문재인의 복심은 양정철이가 아니고 고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유행입니다. 문재인의 가장 복심은 고민정이다. 경희대 후배고 노래팬데 고민정이가 지금 학력 있잖아. 캠퍼스 서울 캠퍼스 아닌데 학력으로 지금 고발 사내 논란 있잖아. 서울 캠퍼스 아닌데 뭐 어디 근데 고민정이가 지금 당선 1호거든요. 근데 김재동이 와가지고 고민정이도 뭐 친하고 한데 오태양이 찍어라. 한 표가 아쉬운데 미래당이잖아요. 예. 이랬더니 이게 완전히 대깨문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좌파들 저끼리 싸우면요. 오세훈이 한 대는 뭐 천군만마죠. 물론 이제 김재동이 없어도 뭐 오세훈을 이기는 거는 분명한데,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자유판대는 특히 오세훈 후보한테는 아주 이게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친문, 친여 언론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광복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런 독립운동 이런 단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 아닙니까? 거기 회장이 김원홍 씨라고 전에 국회의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년 기자 시절에 이분이 민정당에 그때는 뭐 정책국장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민정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뿌리는 보수 우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광복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최근에 채널A하고 TV조선 이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일 방송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석훈 씨라고 88만 원 세대 그 저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대학에서 강의도 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자기 입맛대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을 원하면은 차라리 당 기관지를 만들지, 왜 언론이라는 게 권력 비판이라든가 견제를 하는 게 기본 임무인데 뭐 진보 언론이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문재인 쪽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대깨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야단을 치고 뭐 협박이죠, 일종의. 신문을 끊어버리겠다, 구독하겠다, 뭐 후원금 보내는 거 안 보내겠다,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김원웅 있잖아요. 이 광복회장. 근데 저는 이 정권이 3년 동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잘못한 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오하게 만들고 서로 이게 문제인데요. 이 좌파 정권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순국선열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분열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 분열시키면서 아마 이제 그 TV조선 채널의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옛날에 조국 있잖아. 조국이가 일본하고 야 죽창 들고 싸우자. 그때 죽창가 불렀잖아요. 예, 그 우리 수출 금지했을 때. 근데 조국이 죽창가 부르는 걸 좀 비판하는 언론이 많죠. 그게 TV조선 채널A잖아. 그러니까 조국이 말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게 친일 언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조국이가 지금 죽창 들고 싸운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걸 비판했다고 친일 언론이다. 이렇게 저는 문제 삼고요. 그다음에 광복회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바로 근데 그 김원봉 있잖아요. 김원봉을 이게 서운을 주야 된다. 정말 이게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된 창시자이잖아요.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또 우리 제한군이나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런 이제 그 우리 순국 선열들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봉이. 따라서 저는 이게 광복회가 이런 이게 정치적 행보를 하면요, 오히려 이게 독립운동가한테 욕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김원웅이요 깨끗하게 사퇴해라 이래 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어 버리니까 입장과 철학이라든가 뭐 자기 어떤 주장들을. 이분도 그럴 분은 아니라고 봤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 통합당 신세가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의 신세인 것 같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도 이렇게 여당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